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이 싸운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 의미 없는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 관련 경제지표, 소비 관련 경제지표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 중에서 당연히 미국보다 중국에 더 큰 타격이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중 양국의 경제지표를 간단히 체크해보고 환율을 통해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1200원을 가볍게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아래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유럽발 경기 침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불안한 미중 무역 협상,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발언 등 여러 가지 대외 약재로 원달러 환율이 1203원까지 오르다가 10월 1일 역내 환율을 기준으로 1199원에 마감했습니다.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려면 대외적인 호재가 있거나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와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좋다는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는 발표됐습니다. 9월 30일 중국의 9월 제조업 PMI와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원래 차이신 제조업 PMI는 10월 1일에 발표되어야 하는데 10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중국 국경절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찍 발표되면서 제조업 PMI와 차이신 제조업 PMI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차이신 제조업 PMI는 예상치인 50.1을 상회한 51.4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래 경제지표라는 게 좋든 안 좋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그게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차이신 제조업 PMI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18년 3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치 자체로만 봐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제조업 지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사인 반도체 5G 관련주를 매수하셨을 거라 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투자는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뒤늦게 뛰어들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매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냉철한 판단과 실행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습니다. 어쨌든 양호한 차이신 제조업 PMI와 반도체 경기 바닥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1200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툭 건들면 다시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딱히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차이신 제조업 PMI와 같이 발표된 9월 제조업 PMI는 49.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제조업 수축 국면임을 암시하였지만 4월달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위기다라는 말이 많지만 위기 속에 잘 버티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매 분기마다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6% 미만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올해 6% 성장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죠. 1분기 GDP 성장률은 6.4%, 2분기는 6.2%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4분기 6% 미만을 찍을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둬야겠죠. 정확한 것은 까봐야 알겠지만요. 이 와중에 미국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제조업 PMI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에 미국 기업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제조업 PMI,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업데이트되지 못한 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미국 제조업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 악재인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어야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 부진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내년 1분기 역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중 무역 전쟁이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 둔화 속에 미국 경제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게 됩니다. 물건을 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는 복합 불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소매 판매는 0.4% 증가로 7월에 0.8%보다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소비가 예전만큼 못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비가 위축되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소매 판매 증가율이 1% 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중 무역 전쟁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미중 무역 전쟁 언제 끝날까요? 저는 영상 초창기에 오만하게도 미중 무역 전쟁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미중 양국에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2020년 재선 전인 20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수십 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하긴 하겠죠. 다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화해하느냐 그게 중요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이 환율로 보는 미중 무역 협상 전망입니다. 이번 10월 10일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스몰 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안화 환율을 체크하면서 과연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파토날 것인가 감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협상만 10차례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양치기 소년처럼 이 둘은 맨날 화해한다고 말만 하고 화해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이번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때려 맞추기 말고 위안화 환율을 통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회담 중에서 최근 5월 중순에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상은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고위급 회담은 5월 이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회담 전 4월부터 이미 위안화 환율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은 미국과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도 화해할 생각이 없으니 이거 뭐 서로 이해관계가 딱딱 맞네요. 이때까지는 두 나라가 화해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과 미중 무역 협상이 무슨 관계냐?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위안화 강세입니다. 위안화 강세는 곧 중국 자국 화폐의 강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 위안화 강세를 통해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달러가 강세죠. 달러 인덱스가 99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인데 위안화를 더욱더 강세로 만들려면 중국은 평소보다 위안화를 더더욱 강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생각이 있다면 위안화를 달러보다 훨씬 더 강세로 만들면서 고위급 회담을 미리미리 준비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환율을 볼까요? 참고로 위안화 환율의 의미는 1달러당 위안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로 움직이면 위안화 환율은 떨어지고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이면 위안화 환율은 올라갑니다. 요즘 환율을 보세요.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이는 즉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쉬울 게 없죠. 제조업 지수도 좋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탄핵당한다고 하니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국경절로 인하여
증시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은 전일 대비 0.38% 오른 달러당 7.14에 마감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달러 인덱스가 오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볼까요? 중국은 매일 오전에 위안화 기준 환율을 고시합니다. 중앙인민은행에서 시진핑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매일매일 위안화 절상 공시를 했을 거라 봅니다. 절하가 아니라 절상이요. 실제로 작년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위안화 절상 고시를 통하여 위안화 환율을 계속 낮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시 중국은 위안화 절상 공시를 통하여 위안화 환율을 계속 낮췄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스몰 딜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키지 못해서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인민은행에 적극적인 위안화 절상 고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진핑의 협상 의지가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남아있고 중국 화웨이 제재 유예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어느 정도 스몰 딜은 도출할 것이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스몰 딜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상 이슈들을 모두 타결짓는 빅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낮은 단계의 합의인 스몰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협상에 나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상 완전한 합의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건 없는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도 97년 말 IMF 사태를 겪은 이후에야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멀쩡한 중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그걸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하면서 압박하는 것이죠.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요. 상황이 이런데 합의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경우의 수를 볼게요.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가 탄핵당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트럼프가 탄핵당하지 않고 내년 말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실제로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을 내세워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넣어봐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 때 스몰 딜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합의를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사건이 터져야 합니다.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거대 기업이 망하거나 미국 경제 지표가 꺾이면서 미국발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될 거라 봅니다. 이는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유발할 것이고 금 가격 또한 상승할 거라 봅니다. 지금은 10월 연준회의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 계속 하락 중입니다. 여러분, 연준의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금은 부동산처럼 모아가는 게 낫습니다. 2020년을 노리시죠. 금은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는 게 낫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금은빵이죠?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죠? 부동산이라고요?